삼성전자, 오늘 하락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잘못된 대응을 하신다면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주가 하락보다 더 큰 이슈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북민보고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내놓을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 삼성전자에게는 그냥 정책 이벤트가 아닙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반도체 생산시설, 첨단 패키징, 전력과 용수,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다음 10년의 산업 지도를 다시 짜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이크론은 흔들렸지만 메모리 가격은 여전히 강하고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은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 이익의 대부분은 여전히 메모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 6월 수출도 나옵니다. 반도체 수출이 다시 강하게 확인되면 애플 가격 인상 우려와 메모리 피크아웃 논란은 상당 부분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히 회사가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지난주 급등락 이후 수급이 아직 불안하고 마이크론 급락과 애플발 가격 인상 우려가 남아있고 2분기 실적에서 성과급 충당금 부담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먼저 주가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난기류가 생겼다고 목적지가 바뀐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왜 하락으로 시작하는지, 이번 주 반도체 수출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왜 중요한지, 다음 주 잠정 실적 이후 35만 원 안착과 40만 전자 재도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는 어떤 시나리오로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큰 폭으로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쪽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론이 7% 가까이 빠졌고 애플 가격 인상 우려가 다시 투자 심리를 눌렀습니다. 여기에 오픈 AI 상장 연기설까지 나오면서 AI 투자 기대감에 대한 노이즈도 커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 시장 전체가 무너진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가가 약했고 금리도 내려오면서 시장 전체 하락폭은 제한됐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모든 위험 자산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장이 아닙니다. 반도체 안에서 수급이 과하게 몰렸다가 빠지고 다시 몰리는 과정이 반복되는 장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최근 시장의 핵심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주도주들이 수급 쏠림, 수급 이탈, 다시 수급 쏠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하루는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다음 날은 반도체가 지수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투자자 피로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말이 반드시 하락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 장은 급락도 컸지만 급반등도 컸습니다. 결국 이번 주 핵심은 변동성이 터지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터지느냐입니다. 반도체 수출과 실적 숫자가 살아있으면 급락 이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흔들리면 시장도 다시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뉴스 제목보다 수출과 실적을 봐야 합니다. 이번 주 국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숫자는 한국 6월 수출입니다. 미국 고용도 중요합니다. ISM 제조업 지표도 봐야 합니다. 연준 인사 발언도 체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한국 증시에서는 미국 고용보다 한국 반도체 수출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의심이 메모리 업황 피크아웃 우려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제품 가격을 올린다.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 그러면 메모리 가격 상승이 오히려 수요를 꺾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이 걱정을 눌러줄 수 있는 건 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강하다면 시장은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가격은 흔들리지만 업황은 살아있다는 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수출 흐름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3월, 4월, 5월 모두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6월에도 반도체 수출이 100%대 중후반 증가율을 유지한다면 애플발 수요 둔화 우려는 상당 부분 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 삼성전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이유는 실적이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수급이 과열됐고 반도체 쏠림이 너무 커졌고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출 숫자가 강하게 나오면 그 하락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업황 훼손이 아니라 수급 조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다시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이번 주는 쉽지 않습니다. 예상 범위가 8,000에서 8,800포인트로 제시될 정도로 변동성 구간입니다. 지난주에 코스피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반도체가 오르면 지수가 강했고 반도체가 빠지면 지수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흐름이 사실상 코스피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8,500선 이하에서는 비중 확대 기회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크게 흔들릴 때마다 실적과 수출이 살아있는 주도주를 다시 보는 전략은 필요합니다. 지금 장은 공포에 던지는 장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 다시 들어갈 종목을 고르는 장입니다. 삼성전자 뉴스도 조금 복잡합니다. 현대차증권은 삼성전자 목표가 44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난기류지대에 진입했다고 목적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이 지금 삼성전자 상황을 잘 설명합니다. 2분기 실적 눈높이는 낮아졌습니다. 성과급 충당금이 2분기에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메모리 가격 급등이 완제품 사업 후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실적 눈높이가 조금 내려갔다고 투자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이익 대부분이 메모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업황이 살아있다면 삼성전자의 큰 방향은 여전히 위쪽입니다. 현대차증권은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의 97%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만들고 가전도 만들고 디스플레이와 시스템 반도체도 연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의 대부분이 메모리에서 나온다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사실상 메모리 주식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 가격 인상 때문에 완제품 수요 둔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하는 더 큰 축은 완제품 원가 부담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메모리 이익입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강하고 서버 D램과 기업용 SSD 수요가 살아있고 HBM4 모멘텀이 붙는다면 삼성전자 주가의 큰 방향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키움증권 쪽 분석도 같이 봐야 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기존 기대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성과급 충당금입니다. 범용 D램과 낸드 가격 상승률은 기대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 충당금이 예상보다 크게 반영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치를 밑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이 헷갈립니다. 실적 하향이면 악재 아닌가? 삼성전자 다시 위험한 것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봐야 할 건 일회성 비용인지 업황 훼손인지입니다. 성과급 충당금은 반도체 수요가 꺾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성과급 충당금이 커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주가를 흔들 수는 있어도 중장기 방향을 바꿀 악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전체 실적 전망 변화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분기에는 충당금 때문에 눈높이가 조금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다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영업이익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2분기 실적 발표를 너무 단기 숫자로만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기대보다 조금 낮게 나오더라도 그 원인이 성과급 충당금이라면 시장은 곧바로 업황 악화로 해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3분기 전망과 메모리 가격 흐름, HBM4와 ESSD 점유율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2분기 실적 쇼크는 오히려 매물 소화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건 2분기 숫자 하나가 아니라 3분기 방향입니다. 메모리 업황은 아직 강합니다. 마이크로 실적에서도 확인됐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전망에서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D램은 신규 공장 투자에 제약이 많습니다. 공급 부족이 바로 풀리기 어렵습니다. 낸드는 신규 투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부작용은 있어도 가격이 쉽게 꺾일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오르면 소비자용 제품에서는 부담이 생깁니다. PC와 스마트폰 업체들이 메모리 구매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와 기업용 서버 수요가 그 공백을 상당 부분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D램, 낸드, ESSD, HBM4까지 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황이 살아있는 동안 삼성전자는 계속 시장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이클이 2018년 클라우드 사이클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2018년에는 메모리 가격이 강했고 클라우드 투자가 좋았지만 결국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에도 의심합니다. 이번도 결국 똑같이 끝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지금은 장기 공급 계약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고객들은 메모리를 싸게 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LTA, 장기 공급 계약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예전처럼 가격이 급격히 무너지는 흐름이 재현되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장기 공급 계약 안에서 물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묶을수록 실적 변동성은 줄어듭니다. 그럼 삼성전자 밸류에이션도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AI 수요도 아직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픈 AI 상장 연기설 같은 노이즈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활용은 소비자용 서비스를 넘어 기업용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이젠틱 AI, 즉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AI가 확산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연산과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HBM, 서버 D램, ESSD, 고성능 낸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수요의 핵심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단기 노이즈보다 AI 수요가 실제 기업 시장으로 확산되는 방향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바이 앤 홀드로 보는 논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정리됩니다. 첫째, 지난 금요일 미국 반도체주가 약했습니다. 마이크론이 7% 가까이 빠졌고 애플 가격 인상 우려와 AI 투자 노이즈가 겹쳤습니다. 둘째,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눈높이가 낮아졌습니다. 성과급 충당금과 완제품 수익성 부담이 반영됐습니다. 셋째, 지난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 뒤 투자자들이 아직 확신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하락 출발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하락을 업황 붕괴로 보면 안 됩니다. 메모리 가격은 강하고 수출 숫자는 이번 주 확인을 앞두고 있고 삼성전자 이익의 중심은 여전히 메모리입니다. 오늘 하락은 공포의 시작이라기보다 이번 주 핵심 숫자를 확인하기 전에 경계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기본 시나리오는 변동성 속 저점 확인입니다. 주 초반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약했고 2분기 실적 눈높이 하향 뉴스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6월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강하게 유지된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33만원대 후반에서 34만원대 초반을 지지하면서 35만원 안착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35만원 위에서 매물이 소화되면 다음 관심은 40만 전자 재도전입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추격보다 눌림 분할이 맞습니다. 강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한국 6월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미국 금리가 안정되고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주가 반등하면 삼성전자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3대 메가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지방 투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삼성전자 투자 스토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5만원 안착이 빨라지고 36만원대 후반까지 회복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까지 매수로 전환되면 40만 전자 이야기는 생각보다 빨리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강한 시나리오에서는 이미 보유한 물량은 끌고 가고 눌림에서만 추가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급등당에 전부 따라가는 건 부담이 큽니다. 반대로 위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이 기대보다 약하게 나오거나 미국 고용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애플 가격 인상 우려가 스마트폰과 PC 수요 둔화 공포로 더 커지면 메모리 피크아웃 논란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면 삼성전자는 33만원대 초반까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리하게 추격하면 안 됩니다. 다만 32만원대가 무너지지 않고 메모리 업황 전망이 유지된다면 그 하락은 중기적으로 다시 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황이 꺾였는지 아니면 수급이 흔들렸는지입니다. 업황이 살아있다면 하락은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보유자 대응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단기 하락만 보고 핵심 물량을 전부 던질 구간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난기류에 들어왔지만 목적지가 바뀐 종목은 아닙니다. 메모리 이익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D램과 낸드 가격은 강하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도 살아있습니다. HBM4와 ESSD 모멘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유자는 33만원대 초반에서 겁먹고 던지기보다 이번 주 반도체 수출과 외국인 수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35만원 위에서 급하게
급하게 오르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약해진다면 일부 비중을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핵심은 전량 매도와 전량 매수가 아니라 비중 조절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오늘 하락 출발을 바로 추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 초반 하락은 공포가 먼저 반영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종가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흔들린 뒤 33만원대 후반을 지키는지 34만원 위로 회복하는지 거래 대금이 어떻게 붙는지를 봐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33만원대 후반에서 34만원대 초반을 첫 번째 분할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 더 깊어져 33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오지만 반도체 수출과 업황 전망이 살아있다면 두 번째 분할 구간입니다. 반대로 35만원을 종가 기준으로 안착하면 돌파 물량은 작게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크게 사는 것보다 확인하면서 나눠 들어가는 전략이 맞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시장 전체 순환매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코스닥 30주년 행사와 정책 기대감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주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낙폭과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안정돼야 장비주, 소부장,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중요합니다. 먼저 대형 반도체가 안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장비주와 소부장입니다. 그 다음 낙폭과대 코스닥 순환매입니다. 삼성전자가 무너지는데 중소형주만 계속 가는 장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시장 중심을 먼저 보고 그 다음 확산되는 종목을 보는 게 맞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연결해서 보면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6월 수출과 잠정 실적입니다. 이번 주 수출에서 반도체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게 확인돼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서 2분기 숫자가 시장 우려보다 나쁘지 않거나 설령 낮게 나와도 충당금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3분기 전망입니다. 시장은 이제 2분기보다 3분기와 하반기, HBM4, eSSD, 서버 D램을 볼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 흐름을 보여주면 35만원 안착, 40만 전자제도전, 그 위에 재평가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출과 실적이 동시에 실망이면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업황 자체가 꺾인 게 아니라면 삼성전자는 계속 관심권에 둬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하루 1-2%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반복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도 하루에 몇 %씩 급등락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의 신호는 분명합니다. 반도체 수출, 외국인 수급 35만원 안착, 그리고 다음 주 잠정 실적 이후 3분기 전망입니다. 이 흐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많이 오른 시장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금융위기급이고 주도주의 상승폭과 하락폭도 과거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너무 올랐다고만 보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 무섭다고 흔들릴 때마다 팔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장세의 기준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하락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으로 시작한다고 끝난 종목은 아닙니다. 이번 주 반도체 수출이 살아있고 다음 주 잠정 실적에서 업황 훼손이 아니라 충당금 이슈로 해석된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난기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AI 메모리 사이클의 중심에 있는 종목입니다. 흔들릴 때 겁먹고 떠날 종목이 아니라 숫자를 확인하면서 다시 비중을 설계해야 할 종목입니다.